독서의 원리, 읽기의 원리, 셋째 원리인데요. 셋째 원리는 읽기는 전략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이다. 전략이란 말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죠. 군대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고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스트래티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이어야 된다. 독서가, 읽기가.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으면 또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독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서는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독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독서를 잘하는 학생들을 숙련된 독자, 우수한 독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숙련된 독자라는 말도 하고 우수한 독자, 유능한 독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숙련된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융통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유연성. 양치기 소년이라는 글을 읽을 때와 수능에 나와 있는 그런 글을 읽을 때 다르죠. 보통 문학, 비문학 구분을 하지만 그런 구분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복잡한 그런 부분을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유능한 독자는 이게 복잡하구나, 어렵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바로 전략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있으면 여기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 글에서는 어떤 필자의 의도, 목적, 또 주제가 중요하니까 주제가 뭐지? 익숙하지 않은 주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런데 유능한 독자는 이런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읽을 연구를 하는데 스스로. 그런데 유능하지 않은 미약한 독자는 어떻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 전략적인 읽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미숙한 독자의 경우는 자기 자신이 읽어야 될 글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또는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의학서적을 읽을 때 의학서적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아마도 분명히 그죠? 사전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말이 나오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겠죠. 우리 같으면 그런 전략을 쓸 거예요. 또 하나는 글을 읽어 나가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해가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유능한 독자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런데 미약한 독자는 전혀 손을 못 쓰는 거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독자와 미약한 독자의 차이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을 잘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을 읽으면서 방법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약한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 3학년 학생과 6학년 학생을 예를 드는데 두 가지 이제 목적으로 과제를 제시합니다. 다 이제 실험 연구인데요. 한 가지는 재미로 글을 읽는 거다. 재미로. 말 그대로 재미로 읽는 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읽는 거다.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는 거죠. 재미로 읽는 거야. 이 글은. 그 다음에 이 글은 공부를 위해서 읽는 거고, 자, 이 글을 읽은 다음에는 평가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3학년, 6학년. 근데 그 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3학년, 6학년 모두에게 유능한 독자의 경우는 그렇죠. 재미로 읽는 글은 그냥 재미있게 읽는 거죠. 쉽게. 그런데 유능한 독자는 공부라고 하는 학습이라고 하는 평가와 관계 있는 그 글은 어떻게 읽을까요? 전략적으로 읽는 거죠. 꼼꼼하게. 그런데 미약한 독자, 미숙한 독자는 재미로 읽는 글이나 공부를 위한 글이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숙한 독자, 미약한 독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미로 읽는 글은 읽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학습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지식 습득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읽기는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실험을 통해서도 유능한 독자와 미숙한 독자가 어떻다는 거죠? 전략을 서로 다르게 사용한다는 거죠. 다르게 사용한다는 표현보다는 미숙한 독자, 미약한 독자는 전략적이지 않은 거죠. 전략을 사용을 못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 지도하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전략적인 읽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전략이라는 것은 글을 읽는 사람이 자기가 세운 목적, 목표에 맞게끔 그 계획을 잘게 나누어서 내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학습을,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은 학생들은 그런 읽기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독서 지도를 하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연구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인데 우리 그 한글로 이제 번역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개의 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글을 제시하고 있는데 두 가지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독자와 미숙한 독자의 차이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전략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보는 거죠.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여러분 한번 차이점이 뭔지 한번 물론 이제 눈으로 읽으면서 이제 찾으면 좋은데 일단은 듣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온 글입니다. 이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주 잘 지낸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과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친구들이다. 임원들은 나를 동등하게 대해준다. 우리는 종종 함께 식사를 한다. 우린 그냥 행복한 한 가족인 것 같다. 자, 그 다음 글입니다. 이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주 잘 지낸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과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친구들이다. 임원들은 나를 함부로 대한다. 우리는 종종 함께 식사를 한다. 우린 그냥 행복한 한 가족인 것 같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분이 다릅니까?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이 무슨 전혀 다른데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 둘째 글이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 임원들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 여기서는 뭐 dirt라고 되어 있는데 dirt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뭐 때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대한다 이런 내용이고 위쪽에서는 영어 원문에서는 treat me as an equa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등하게 대해준다 이런 말을 이제 썼는데요. 바로 이 문장, 이 한 구절이거든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위에 있는 글은 동등하게 대해준다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글은 때처럼 상당히 좀 하찮게 생각한다라고 진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능한 독자들은 금방 구분해낸다는 거죠. 그 부분이 잘못됐는데요? 이상한데요? 그런 흐름에 맞지 않은데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숙한 독자들은 못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왜 그럴까요? 전략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글을 읽어 나가면서 이 글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 글의 일관된 흐름에 맞지 않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읽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읽기만 하는 활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또 많이 읽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지식이 없이 풍성한 독서를 하면 학생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과연 그 학생이 지속적으로 하는 그 활동이, 독서 활동이 전략적인가라는 거예요. 의미 파악을 잘하고 문제점을 잘 찾고
근데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독자론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누가? 교사가, 학교에서도,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적이지 못하는 거죠. 미약한, 미숙한 독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능한 독자들은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이건 짧은 글이니까요. 지금 이 Becoming a Nation of Leaders에는 참 많은 실험 연구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2020년 요즘에도 많이 인용하고 또 참고하고 또 우리가 시사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좀 비교적 쉽고 또 짧은 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완전 긴 글이다. 수능 같은 그런 수능 문제에서 대학 수능 문제에서 국어 시험을 한번 여러분 한번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세요. 그런 글을 읽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능한 독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여기 말대로라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인이 글을 읽어 나가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일단은 결정을 하지 않고 유보시킨다는 거예요. on hold라고 합니다. on hold. 결정을 유보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이제 의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쥐고 있는 거죠.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가다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의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의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간은 지금 제한되어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독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말이 갑자기 나왔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더 유보해가면서 그 다음에 의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 기대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전략을 쓰느냐. 본문을, 이 글을 다시 읽는 전략을 쓴다는 거죠. 눈으로 읽게 되잖아요. 그죠? 묵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눈동자가 글의 앞부분으로 오는 거죠. 그런 전략을 쓰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미숙한 독자는 그냥 읽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다시 읽으면서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추론하는 거죠. 짐작해 보는 거죠. 그런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수능이라는 상황이 아니라면 또 어떤 전략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전을 이용할 수도 있죠. 요즘 같으면 인터넷 이용해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중요한 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자녀, 우리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아빠 이게 무슨 뜻이죠?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학생은 어떤 거죠? 전략적인 독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고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안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안 물어보기 때문에 독서를 더 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여러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질문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질문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독서의 과정을 부모님께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련된 독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독립된 독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2학년 학생하고 6학년 학생을 이제 대상으로 그러면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런 연구에서는 유능한 독자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사전을 찾아본다. 2학년 정도면 사전 찾기 활동을 하진 않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학년, 4학년 정도에서 사전 찾기 활동을 하는데 학교의 수업에서는 3, 4학년 학생들이 사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사전을 찾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혹은 부모님께서 안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유능한 독자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숙한 독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실패했는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구는 직접 관찰을 통해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와 유사하게 이제 지금은 어떤 이 연구들이냐면 독서라는 게 전략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을 들여다보는 거죠. 과연 미국 학생들은 이게 1985년입니다, 여러분. 미국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읽기를 하고 있는가? 들여다본 거죠. 4학년 학생들을 또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조금 어려운 그런 단어가 들어있는 글을 읽도록 한 겁니다. 의도가 또 반영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옆에다가 무엇을 뒀냐면 종이도 뒀고요. 연필도 뒀고 사전도 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조건을 준 거죠. 그런 다음에 읽기를 시켰어요. 여러분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유능한 독자는 사전을 이용하고 질문을 하는데 미숙한 독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능한 독자들은 또 메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를 왜 여기 뒀겠습니까? 옆에다가. 당연히 그 비속한 독자들은 옆에 있는 그걸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독서는 전략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놓고 봐도 여러분 하나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글을 읽어 나갈 때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라고 했을 때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까지 더 읽어보고 다시 앞에 또 읽어보고 문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나 사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 글과 관계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도 또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은 정말 많은 거죠. 독서 전략은. 예. 독서는 전략적이어야 된다. 전략적인 독서가 필요하다. 전략적인 읽기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